우리가 이제 이거 할 거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하나 세울게요. EX-Y는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X 플러스 2Y는 1이라는 직선. 그냥 이렇게 잡을까? 플러스 1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오케이? 가장 가까운 게 이거라서. 그러면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싶어요. 그지? 직선의 방정식 항상 몇 차식으로 나옵니다? 1차식. 아, 좀 아파? 괜찮아? 경민이는 별 걱정 안 되는데. 걱정해줘요? 아니, 환자. 아까 저 먼저 누르잖아. 먼저 누르자, 먼저. 멍청이, 이거 누르자. 봅시다. 이 두 직선이 있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있으면, 잠아, 벌써? 넌 설명만 하면 잠 오더라. 두 직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을 교점을 지난대. 그러면은 봐봐.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아냐면, 이 직선의 교점도 지나고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려면 어떠한 점이 A, B가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고 여기 위에 점이기도 하지. 그러면 A, B를 여기다 넣었을 때도 0이 되고 여기다 넣었을 때도 0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근데 두 개의 직선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직선은 1차식으로 표현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S 플러스 T, 그러면은 여기다가 A, B 대입하면 0이 됐다 그랬지. 여기도 0이 되지. 그럼 이거 1차식이잖아. XY에 대한 1차식이지. ST는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1차식이잖아. 그러면 얘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이 식을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K에 EX-Y 플러스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때 뭐가 생기냐면 지금 직선의 방정식 여기로 나타낸다면 K가 0이 된다면 교점을 지나는데 이 직선은 생기지. K가 0이 되면 지금 X 플러스 2Y 플러스 1은 0이라는 이 밑에 있는 직선은 생기지. 그지? 근데 지금 이 직선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 직선이 안 생긴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표현해봐. ST라고 표현하면 둘 중에 하나를 표현할 수 있어. 모든 직선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얘는 둘 중에 한 직선은 표현하지 못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봐보자. 우리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K의 한 직선 플러스 또 다른 직선은 0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알겠지? 그럼 봐보자. 예제 9번 보세요. 예제 9번. 예제 8번 보세요. 8번. 예제 8번을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EX-Y-4 플러스 K배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날 때. 실제로 방금 전에 배웠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했어요? 요것도 당연히 뭐겠어요? 이거랑 이거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렇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어떤 말이 나왔냐면 뭐라고 그러지?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K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K에 대한 항등식이지? K에 대한 항등식이면 K 앞에 있는 개수도 0이 되고 나머지 이거 상수도 0이 돼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이미 K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니까 원래 너희들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얘가 0이 되고 0을 만족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항등식 개념에서 해석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식이 무엇을 뜻하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뜻하니까. 오케이?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줘도 충분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되냐면 교점만 찾아주면 되겠지? 두 개 연립하면 되겠네? 더해봅시다. 3x 마이너스 3은 뭐가 돼요? 0이 되네. x는 뭐가 돼요? 1이 돼요. 그래요? 그럼 x가 1이야? y는 뭐가 돼요? y. 그지? 항상 지나는 점이 뭐가 되겠습니다? 1, y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너희들이 옆에 있는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아. K에 대해서 정리해서 해결하면 되니까. 이제 9번 봅시다. 이제 9번 봤더니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은 0이야. 그리고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고 뭐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 했어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세워줍니다 라고 했어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플러스 k배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세워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오케이? 알겠지?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 직선이 뭘 지납니다 라는 거예요? 2, 마이너스 1을 지나요? 그지? 그럼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등호를 만족합니다 라는 거지? 그래서 K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 생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 봤더니 뭐가 되냐면 6 플러스 2 마이너스 6 플러스 K에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이 돼요. 사라지고 마이너스 K. 그러니까 K는 뭐가 됩니다? 2가 돼요. 그러면 이 2를 여기다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6 플러스 2배에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정리해 봤더니 3x, 2x, 5x네. 마이너스 2y 플러스 4y 플러스 2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워줍니다 라는 거예요. K를 이용해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예제 10번 보세요. 우리가 A, B 사이의 거리가 6일 때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24인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식만 잘 세워주면 돼요.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 도형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식을 세워서 얘를 잘 정리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이제 10번 봅시다. 이제 10번 봤더니 두 점 AB 사이의 거리가 6이에요. 그런데 PA의 제곱 마이너스 PB의 제곱이 뭐가 되는? 24가 되는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모르니까 얘를 뭘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좌표를 표현해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면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도 돼요. 근데 좌표를 표현하면 해결하기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좌표를 표현해주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울 수 있겠네. X축, Y축 이렇게 잡으면 이 점을 A라고 놓으면 A가 0,0이지? 그지? B를 이제 6만큼 갔으니까 B를 뭐, 6,0이라 놔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P 어떤 점을 잡아서 P를 뭐 X, Y라고 잡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의 제곱은 24를 세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제 세워봤더니 우리가 이제 이거의 제곱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네요. 마이너스 차의 제곱. 그러니까 X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네요. 얘는 24예요. 그래요? 그지? 이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 이게 돼요? 정리를 해봤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 플러스 Y의 제곱. X의 제곱 사라지고 Y의 제곱도 사라져요.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 곱해주면 얘가 12X 마이너스 36은 24예요. 그지? 그럼 이항식해서 정리해봤더니 12X는 60이에요. X는 뭐가 돼요? 5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X는 어떤 직선이 됩니다. 라는 거야? 5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되면 P가 이 점이 여기 위에 있겠네? 그지? A, B를 몇 대 몇으로? 5대 1로 내분하는 5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지나는 그지? 내분하는 점을 지나고 A, B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요? A, B를 5대 1로 내분하고 수직인 직선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좌표를 표현해서 식을 세워줘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왜 도형? 우리가 직선, 곡선 다 도형이라고 볼 거예요. 점이 아니면 다 도형. 이렇게 생겼잖아. 도형이에요. 알겠지? 이 원도 다 도형이에요. 알겠지? 점이 아니면 다 도형으로 써요. 직선도 도형이고 세모도 도형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제 도형이 이런 것만 도형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런 것 또한 다 뭐가 되겠습니다? 도형.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좌표를 통해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할게요. 이게 이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거야. 오케이? 뭘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배웠냐면 이거 배웠어요. 직선을 배웠는데 직선에서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를 배운 거예요. 그지?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 뭐 배우고 있어요? 직선하고 뭐 사이의 관계? 뭐 사이의 관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배웠으면 직선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요? 점 배웠지, 점? 네. 그지? 네. 직선과 점 사이의 관계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직선과 점 사이의 관계는 당연히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가 있고?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는 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는 직선 위에 뭐가 있는 경우? 점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어떤 경우가 있어요? 직선 위에 점이 있는 경우.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직선 밖에 점이 있는 경우. 오케이?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에만 다룰 거냐면 평면 위에서 이 경우만 다룰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너희들이 직선 위에 점이 있으면 이거는 뭘 알아요? 이 점을 직선 위에 대입하면 등호를 만족합니다. 라는 걸 알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걸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합니다? 뭘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점으로부터? 그렇지. 우리 거리는 가장 짧은 거리를 뜻하는 거야. 오케이?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다라는 것은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할 건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거 어떻게 구할 것 같아요? 수직인 직선 네 방정식 구해가지고 두 직선이 만나는 부분 구하지. 피타고라스 좀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이걸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냐면 이 점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지? 수직이 되는 이 점을 구해줘야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 목표예요. 오케이? 이것을 내가 증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증명하지 않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 직선의 방정식 이제 이렇게 적을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적을게요. 오케이? 너희들 이제부터 기억해야 돼요. 이 점을 x1, y1이라 할 때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다 라고 한다고? 가장 짧은 거리인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t라고 나타내면 이제부터 이 공식은 외우세요. 오케이? 외우세요. 루트 x의 계수의 제곱 플러스 y의 계수의 제곱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절대값이 나와. 절대값 x1, y1을 여기다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의 절대값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 오케이? 너희들이 이 직선의 방정식의 이 증명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있지? 이렇게 구하는데 이 증명이 있어요. 책이 있어. 한 번쯤 해봐. 안 되면 나한테 다시 물어봐봐. 알겠지? 근데 한 번쯤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아이디가 뭐라고?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점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라 그랬지?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구할 거야.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봅시다. 2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10은 0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오케이? 여기 위에 있지 않은 5,3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 직선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 구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 거리 어떻게 구합니다 라는 거라고? d는 어떻게? 루트 x의 계수의 제곱 y의 계수의 제곱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에요. 분해 5,3을 대입하라고. 5,3 대입하면 15 마이너스 12 플러스 10에 뭐가 됩니다?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3, 4, 5잖아. 5분의 3 플러스 10이니까 13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럼 반드시 기억해. 그러면 너희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었는데 예제 11번 봅시다. 예제 11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x-4y 플러스 8은 0이 그리고 또 다른 직선은 3x-4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이거 지금 뭐가 똑같냐면 3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3분의 3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 두 직선 어떻게 돼요? 그렇지. 기울기가 같은 거지. 마이너스 2분의 8이 아니잖아. 이게 성립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두 직선이? 그렇지. 평행합니다 라고 했어요. 두 직선이 뭐 합니다? 평행합니다.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야.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대요. 그럼 평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쭉 그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요? 방금 이제 거리는 어떻게 구한다라고 했어? 가장 어떤 거리? 어떤 거? 짧은 거. 오케이?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가장 짧은 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거리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짧은 거는 뭐가 되겠어요? 두 개를 다 수직으로 연결한 게 항상 이게 다 똑같겠지. 평행하면. 그래요? 이게 다 똑같다라는 거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충분하냐면 그냥 어떻게 해서 한 점을 찍어서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이 방법을 통해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한 점을 찍어서 이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한 점을 찍어봅시다. 가장 만만한 게 0이야. 0 대입하면 2 대입하면 두 거를 만족해요. 그지? 이 위에 있는 직선이 0,2를 반드시 지나요? 0,2를 반드시 지나요? 그지? 그러면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다. 루트 x의 개수 제곱분의 3의 제곱 y의 개수의 제곱 4의 제곱 분의 0,2 대입하면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그래요? 5지? 3, 4, 5 5분의 10이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2 이렇게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한 점 찍어서 이 점으로부터 다른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를 구해주면 충분합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어디까지 풀었냐면 397쪽까지 풀었어요. 오케이? 그리고 쌤은 아까 좀 숙제 많이 해줬지? 다 들어와요? 끝까지 다 풀었어요. 오케이?